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당초 9일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고 뭐고 필요 없다.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까놓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특징은 칼제비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그래서 옛날부터 검찰 수사를 칼제비 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검찰 조사 중에서 주요한 사건,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모든 것이 검찰총장한테 직보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스타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찰의 총수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많은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들어오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나잡아 잡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문무일에게 어떤 성능 좋은 칼이 쥐어져 있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상상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수사가 한창입니다. 문화재청도 압수수색하고 목포시청도 압수수색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많은 의혹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막역한 친구가 누구죠? 김정숙 여사입니다. 숙명여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배치할 때도 말들이 많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손혜원을 주목한 이유는 김정숙 여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혜원 사건에 김정숙 여사가 관련됐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동남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해외 이주라고는 하지만 이민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갔는지 검찰이 모르고 있을까요? 혹시 문다혜 씨 대통령의 딸입니다. 문다혜 씨의 남편 대통령의 사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공소시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시기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생각하면 김정숙, 문다혜, 문준용, 검찰이 뭔가 물증을 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무일의 칼입니다. 또 가족이 아니라 이번에는 측근들을 봅시다.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상당히 많은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흐지부지 수사를 흐렸지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수사로 유추해보건대 이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걸려들었고 신미숙 비서관도 걸려들었고 그 윗선 조현옥 수석, 물론 조현옥 인사수석도 김정숙 여사와는 숙명여고 동기입니다. 동기가 아니라 동창입니다. 그렇다면 문무일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리는 무엇일까? 과연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문무일이 항명했을까? 반란을 일으켰을까? 반기를 들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칼도 없이 문무일이 순진하게 그냥 나는 민주주의의 반항이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항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검찰이란 조직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박근혜 정권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내에 경호처장 의혹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쉬쉬하던 검찰이 악에 바치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는 겁니다 하고 물증을 쥐고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귀국하지만 과연 그가 어떤 칼을 쥐고 문재인 정권과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OD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검찰이 들고 나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막을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는 부패 의혹, 특혜 의혹, 반칙 의혹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문무일이 어떻게 활용, 악용, 이용, 선용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청와대는 뒤집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문무일이 들어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무일이 그냥 고개 숙이고 백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같은 편인데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함 싸워보자고 덤벼들었겠습니까?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권력이 센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검찰 조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무일은 무슨 생각으로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 검찰총장 끝나면 변호사도 해야 되는데 후배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후배들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하세요 했다가는 대한민국 변호업계에서는 문무일은 적어도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진보 보수 관계없이 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명분이 있는 싸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가 봐도 검찰의 힘을 빼려는 그런 음모로 보입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뭔가 카드를 쥐고 있다면 문재인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문무일의 귀국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흥미로워하는 겁니다. 원래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다면 더욱 좋은 것이죠.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들어옵니다. 참모들과 수기하겠죠. 또 다른 압력도 있을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본인이 약점을 잡혀서 꼬리 내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만 문무일이 1일날 외국에서 보여준 그 기계는 대단합니다. 그 기계를 꺾어버리고 정말 꼬리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검찰 전체의
이상은 추락하고 말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